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1시부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소인수 회담, 1대1 회담, 확대 오찬 회담을 연이어 진행했습니다. 회담을 시작하며 양 정상은 양국이 각각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온 점, 또 양국 신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안보, 국방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보, 국방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공동성명의 세부 내용은 앞서 배포해드린 공동성명서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대화에서 양 정상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의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회담 중에 캐나다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하면서 우승을 한 게임 남겨두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이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제 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잠수함 외에도 양국의 방산 분야에 있어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양국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양 정상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2015년 한국과 캐나다의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이 86억 불에서 2024년 172억 불로 2배가량 증가했다며 이번 회담이 양국 경제 협력에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니 총리도 캐나다가 추진 중인 경제 파트너십의 다변화를 위해 인태 지역의 주요 관문인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올해 LNG 캐나다 사업을 통해 캐나다산 LNG를 한국에 최초로 수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핵심 광물, SMR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024-2025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면서 앞으로 양국 간의 문화 교류의 시너지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체결이 예상되는 한국 캐나다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을 통해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입장으로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술의 조예가 깊다고 알려진 카니 총리의 취향을 고려해서 한국의 전통 미와 섬세한 장식의 세련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도예 작품인 백자 매화 칠보문 이중 투각호를 선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되어서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정상빈 기자님 마이크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저 MBC 정상빈입니다. 저 이틀 뒤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화통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좀 여러 차례 강조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난번 9월 북중회담에서는 그 비핵화 언급이 빠지면서 중국이 북핵을 용인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께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강조하실지 또 공동성명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보고요. 또 통신에서 비공식적으로 중국이 한한령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양국이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한한령도 염두에 두신 말씀이신지 시 주석 만나서도 이런 부분 강조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END 이니셔티브를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에서 동결을 하고 나아가서 축소하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해야 한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 하에서 END 이니셔티브의 기조 하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 성명 여부는 한중 회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당일날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협력 강화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화 관련된 협력을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화에 대한 협력은 단순히 특정 국가를 겨냥한다거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K컬처가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K컬처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적 교류에서도 마찬가지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뒤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채널A 이상원입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X에서 밝힌 관세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도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그간 이견이 있었던 농축산물 관련인 건지 저희 농축산물 개방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요. 또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에 피지가 나오긴 했지만 그 반도체는 이번 거래에 포함이 안 됐다고 밝혔는데 어제 김용범 실장님께서는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입장 차이가 좀 극명해 보이는데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지난번에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 저희의 입장은 일관되고 동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양측의 합의를 통해서 바탕으로 한 것이고 관련 문서 마무리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이번에 이쪽으로 좀 전달해 주실까요? 오늘 마크카니 총리가 조선소 시찰을 가잖아요. 이게 잠수함 수주전 관련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나라가 요청한 일정인지 아니면 캐나다 쪽에서 요청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핵 잠수함 건조 승인 발언 관련해서요. 어제 의 실장님은 좀 유보적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트럼프 발언에 따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혹시 핵 연료의 어떤 군사적 사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어떤 단계에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캐나다가 거제 조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캐나다의 의중이 반영된 일정으로 알고 있고요.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업 전반에 걸친 뭐 현장 시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관련된 SNS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서 우리 군의 주도적인 역할을 크게 확대하는 데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향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추진 과정이 있어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대변인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아까 그 한미 협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미회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 합의를 일단 했고 그 서명은 곧 검토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그럼 어제 회담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이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비망록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각 정부가 정리를 한 것인지 지금 우리 정부의 발표가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그게 이제 미측과도 동의가 됐다라는 어떤 근거 뭐 문서나 내용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짧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인 이 사항들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뒤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실까요? 네, 한겨레 시장철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 캐나다 공동성명을 보면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이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라는 게 서명만 남겨놓았다는 뜻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협정 내용이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잠수함 수주전이나 잠수함 수주전 같은 걸 원활히 하려는 목적도 있는 건지 혹시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양국 간의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동 성명의 내용, 그 워딩 그 자체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 그 옆으로 마이크 넘겨주시고 다음번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고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한국과 캐나다가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맺었는데 캐나다는 미국, 영국 등과 함께 파이브 아이스의 일원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번 협정으로 한국이 서방 중심의 파이브 아이스라는 정보 협정의 정보망에 좀 한국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교가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 성명에 있는 내용까지가 전부일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를 아까 이쪽에서 질문. 캐나다하고 양국 간의 방산 협력, 공동 발전 여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잠수함 이외에 어떤 방산 영역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제 핵잠수함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경우에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바꾸려면 개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의회의 승인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현찰을 주고 미국은 어음을 준 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뭐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후속 협의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자세한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양측은
미 측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의 필요성에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표명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추진하고 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들,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산 분야에 있어서 캐나다와의 협력, 조선업 혹은 뭐 잠수함 이외에 어떤 분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한국과 캐나다 양 정상이 공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산 분야가 앞으로 갈수록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데 공감대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양국 역시 방산 분야의 확대를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양국 간의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데 공감대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 이쪽으로. 예, 매일경제 오수연입니다. 그 아까 나왔던 러트닉 그 한국 시장 완전 개방 관련 발언에서 좀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합의로 추가로 변경되는 게 없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미국산 수입 중에 일종의 그 제한 장치, 그러니까 쇠고기 뭐 원량 제한, 쌀 그 저율 관세 할당 물량, 그리고 미국산 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검역 절차 같은 장치들이 있는데, 이것을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으로 가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추가적인 뭐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마이크를. 그러면 앞쪽에 먼저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 기자님으로 가겠습니다. 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코레일드 손지영 기자입니다. 그 아까 한케 정상회담 그 비공개 그 부분에서 이제 방위사업 관련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뭐 세부적인 그런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체가 이제 언제까지 구성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며 각국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어떻게 대표를 맡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정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 정도로만 그 공감대를 이루었다 정도로만 나온 건지 여쭙겠습니다. 양 정상이 필요성에 공감했고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누가 담당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뒷부분. 네. 예, MBN 서남빛입니다. 그 앞서 백악관이 이제 방한의 성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양국의 그 공동 서명을 담은 문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나올 텐데, 그 전에 우리도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 혹은 향후 절차 이런 걸 담은 팩트시트를 낼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낸다면 시점은 언제쯤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조인트 팩트시트를 말씀드릴 수 있거나 뭐 합의가 되면 팩트시트를 발표할 수 있고, 별도의 한국 측의 팩트시트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조문정입니다. 한미 협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의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또 한국이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고, 그 한국 기업들과 기업인들의 대미 투자가 6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 사실관계도 확인을 부탁드리고 실제로 그런 금액이나 합의가, 그런 조건의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 실장들께서 발표하신 내용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두 분 연달아서 받겠습니다. 대변인 YTN 강진원입니다. 네. 저는 어제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주변 국가의 관계도 그렇고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공개 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던 사안인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굳이 모두 발언 공개 석상에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 콕 집어서 하신 그 계기가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그 어제 말씀을 보면 제가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라는 전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전제를 놓고 본다면 지난 1차 그 워싱턴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게 일단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보 분야 그 논의 과정에서 이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오해가 있었고 이견이 있었다는 게 사실 내포돼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해나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난번 미국 방문했을 때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 주제가 논의된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었다 정도의 차원인 것이지 뭐 이견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됐고 공개 발언에서 한 것은 그만큼 이 의제에 대한 중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로.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아직 철강건설은 50%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담 때도 논의 테이블 자체에 아예 오르지 못한 게 맞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구윤철 총리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논의가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장관급에서 논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장급에서 논의가 되는 것인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협의나 합의 논의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국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철강 분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논의될 뭐 주제 중에 하나 정도로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합의 내용들 혹은 협의 내용들 혹시 혹은 뭐 이 내용이 합의 주제에 들어가는지 여부도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어제 한미 오찬 정상회담 현장 비공개 분위기를 좀 메모를 해왔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메모해 온 것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 현장 분위기를 질문 주신 기자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내용을 좀 수집을 해보니까 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그다음에 만찬이 있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히 그 만찬보다는 그 앞서서 진행됐었던 정상회담에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고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반복을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뭐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하면서 거듭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찬 장소에서도 아까 그 핵 잠수함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 잠수함 이슈로 언급한 점을 두고도 대단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다른 정상들과 있는 가운데서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어제 화제가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원래 그 선물들이 별도로 외교부가 미국에 전달을 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급히 우리 측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오벌 오피스 내에 어디 둘지도 이미 정해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많이 물어보셔서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일성이라고 하면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대단한 협상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협상가라는 말씀을 하면서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문 없으면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면
그러면 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기자뉴스 이준입니다. 대변인 고생하시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간세 협상 타결 등 이렇게 성공적인 측면 외에 일각에서 지금 교통 수속, 특히 숙소 문제, 바가지 요금 등 이 기반 인프라 부족에 관한 언론에 좀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그 회담장 바깥에서 트럼프 대통령 규탄 집회 어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시진핑 주석 규탄 집회도 있고 이 진보와 우파 단체의 이 회담장 밖에 상반된 이 집회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보고는 받으셨는지 입장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그 시진핑 주석 그 김해공항 회담장 바깥에서 우파 유튜브 3명이 이제 체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보고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질문이 이 에이펙이라는 행사의 인프라와 질서 유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대변인님 뉴시스 김용록입니다. 아까 어제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부분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대통령에게 그 본인의 인장이 박힌 야구용품을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성으로 국력을 키워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해석은 언론의 영역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은 아니었고요. 그 인장이 누구의 인장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인장이 찍힌 야구 배트를 화답의 의미로 선물로 준 사실은 맞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면 요 말씀을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미 어제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미중 있었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한중 정상회담 이렇게 연쇄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 코멘트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변화의 축이 될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질서의 밑 그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중 3자 연쇄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